자, 먼저 첫 번째 주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다음 주 드디어 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우려 반, 기대 반 이런 마음이 또 공존할 것 같은데 이슈 한번 짚어보죠. 네, 맞습니다. 국내에 처음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것이 지난해 2월 18일입니다. 거의 1년 만에 이제 백신이 접종이 되기 때문에 아주 네. 다음 주가 중요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고령자가 모여 있는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시설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첫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 이 백신은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접종 효과가 조금 부족하다 검증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65세 이상 고령자는 이번에 우선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첫 투여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뭐 우리가 다른 나라들 이렇게 백신 접종 보도를 보면 항상 1호 접종자가 이렇게 또 취재 열기가 뜨거운데 우리나라는 1호 접종자가 정해졌습니까? 아직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이게 정부가 백신을 배송해야 되고 또 구체적인 그 접종 일정을 밝혀야 되는데 그게 밝혀지는 때가 25일이나 26일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때 아마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 1호 접종 기관도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1호 접종 기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6일에 접종이 시작인데 거의 임박해서 이렇게 발표가 나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부분이 앞서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접종에서 제외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노령 감염자 사망률이 또 높기 때문에 빨리 또 대안이나 대책이 또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고령자 접종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네, 정부는 늦어도 2분기에는 접종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추가 임상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영국이나 미국 등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3월 중에 100만 도즈가 들어올 예정이고 국가 출하 승인을 거쳐서 4월 중에 접종 예정입니다.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전문가들 검토를 거쳐서 네, 현재 정부가 확보한 물량은 7만 9천만 명분입니다. 이번에 출하 승인이 난 것은 여기서 1% 정도인데요. 3월 초에는 화이자 백신도 허가가 날 예정이고 여타 백신들도 식약처의 국가 출하 승인을 거쳐서 유통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는 11월에는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집단 면역이 아직까지는 좀 와닿지 않지만 그래도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일 텐데요. 이번에는 방서호 기자와 또 증시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이런 의미가 사실 증시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이 클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미국만 보더라도 이제 국민의 12% 정도가 1회 이상 접종을 마쳤는데요.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네. 이제 접종률이 오르면서 증시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23%가 백신 접종을 받은 이제 영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고요. 경제 회복 기대감에 이제 바탕에 단연 백신이 있는 만큼 이제 접종 속도가 향후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네, 뭐 표로 살펴보셨지만 주요국 증시 상황이 이 기대감을 또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도 얼른 이 흐름에 동참을 해서 조금이나마 좀 상황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지수희 기자가 전해주시죠. 네, 오는 22일에요. 최근 사망 사고나 또 이 화학약품 누출 사고가 난 기업의 CEO들이 국회에 모입니다. 네. 바로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청문회 때문인데요. 이 자리에는 현대나 GS 같은 국내 주요 건설사 CEO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또 쿠팡이나 주요 택배사 CEO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참석 기업 명단만 이렇게 들어봐도 산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 사실 제가 CEO라면 그렇게 참석하고 싶은 자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뭐- CEO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청문회가 사실 이 산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좀 방지하자라는 취지로 모이긴 하지만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이 노동계의 표를 의식해서 기업 망신주기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때문에 특히 상장을 앞두고 있는 쿠팡과 현대중공업은 이런 산재 사고가 상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를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최근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이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투자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쿠팡 같은 경우는 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돼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ESG 부분도 얘기를 또 짚어주셨는데 이게 사실 대세 키워드라는 건 알겠습니다만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기업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이거는 이제 증권 쪽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기관 투자가 하면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국민연금 떠오르실 것 같아요. 네. 이제 2019년 말에 만들어진 이 국민연금 이 수탁자
투자 책임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네. 이제 투자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ESG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아가 이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런 대규모 산재를 초래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이 이런 산재와 관련해서 어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선 전례는 없지만 아까 이제 이런 법률 통과와 관련해가지고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14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조금 있으면 이제 주주총회 시즌이 또 시작이 되죠. 이 주주총회 시즌에서 이제 국민연금은 이제 올해 이런 주주총회 자리에서 올해 산업재해 논란이 있는 이런 포스코나 이제 CJ 대한통운 등을 대상으로 어떤 공익 사회이사를 추천하는 주주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대상 기업들이 또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인 만큼 이번 청문회 22일입니다. 관련된 진전 사안 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방서호 기자와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 먼저 다음 주 이제 백신 접종 관련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고 또 그 외에 눈여겨봐야 할 주요 일정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백신 접종 자체가 이제 희망적인 소식이긴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속도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다음 주에는 이제 백신 말고도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대형 이벤트들이 많이 산적해 있으니까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음 주 23일에는 제롬 파월 미국 연준의장의 의회 은행위원회 보고가 있습니다. 일단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1.3%를 넘어서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금리 상승이라는 게 이제 유동성을 옥죄는 변수이자 증시에는 악재가 됩니다. 따라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연준의 긴축 가능성을 좀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아직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리스크가 남아있는 만큼 당장 어떤 조치가 내려지기보다는 완화적 스탠스를 재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1.9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 타결 여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26일까지 법안 타결을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따라서 이런 지수의 방향성 자체는 이제 장기적으로 위를 향하고 있는 만큼 너무 비관적으로 시장을 보지 말고 좀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번 파월 의장의 보고에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겠지만 다만 이제 또 금리 상승에 기반한 연축의 긴축 가능성도 제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해두고 보도를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귀에 또 들어오는 말이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취해라. 이 부분이 또 얘기가 귀에 들어오는데 조정이 좀 있긴 하다는 거네요. 원래 이제 시장이라는 게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짙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수급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바로 26일 이제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있는데요. MSCI가 지난 10일 2월 분기 리뷰를 통해서 이제 중국이나 다른 신흥국 주식을 편입하기로 하면서 한국 비중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분기 리뷰 적용일인 26일 하루에만 이제 7천억 원가량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렇게 글로벌 경제 큰 틀에서의 움직임들이 많이 반영이 될 전망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우리 시장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 한은에 또 금통위도 열리지 않습니까? 이제 25일에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자리가 되겠죠. 이제 우리 증시도 역시 역대급 유동성으로 끌어올린 장인 만큼 이제 네. 금 조정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한은은 앞서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이에 따라 현재 기준금리는 0.5%로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수출과 같은 일부 지표들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국 경기가 이제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에서 굳이 금리 인상 카드를 내놓을 수 없다는 그런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네, 금통위 전에도 주목해야 될 일정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3일에 한국은행의 기재위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에 출석을 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데 특히 국채 매입과 관련해서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일 금통위 전에 또 23일 한은의 기재위 업무 보고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뭐 국채 매입과 관련한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최근 이제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과 좀 연관지어서 봐야 되나요? 네, 그것도 무관치는 않지만요. 그보다는 최근 이 정치권에서 손실보상제 재원 마련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좀 직접적으로 국채를 매입해라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네. 관련된 답변을 좀 이야기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제 열린 이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 1년
시간 만에 한국은행 총재도 함께 참석을 해서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은과의 공조를 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을 위하여 거시경제, 재정, 통화, 금융당국 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두 개의 맞닿은 연못이 서로 연결하여 물을 대면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말처럼 거시경제 금융 관계기관들 간의 충분한 소통과 긴밀한 협조 그리고 확실한 정책 공조를 통하여 올해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네, 소통과 협조, 또 정책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이 중에서 또 확실한 정책 공조라는 말이 또 귀에 들어오는데 이게 한은이 정부의 국채를 직접 사들이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네, 정치권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중앙은행이 그렇게 결정을 하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사실 한국은행이 정부의 국채를 직접 사들인다는 거는 유통시장을 거치지 않고 돈을 찍자마자 정부의 금고로 바로 돈을 보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또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홍 부총리가 이 공조를 강조한 만큼 한은도 입장을 좀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10년물 국채 금리가 1.8%까지 올랐고 또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서 이 국채가 추가로 발행될 경우에는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은은 이 채권을 사들인다는 얘기를 좀 하긴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에도 코로나 위기를 맞아서 사상 최대 규모인 11조 원을 국채를 유통시장에서 매입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좀 추가 조치에 대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다양한 주요 일정들 정치, 경제 또 증권 분야에서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방서우 기자 또 정경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